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행자의 안전관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어라? 이걸 안 옮겨놨네. 왜 지게차도 없는데 그냥 들고 가야겠네. 오늘은 이것만 나르고 퇴근해야겠다. 아직 다 안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것만 옮기고 밥 먹으러 가야지. 나는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좀 들어가 볼게. 고생했어. 내일 보자고. 그래,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일찍 들어가라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구나. 오늘 너무 힘들었군.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아, 그래. 다 끝났다고? 그럼 주차해놓고 나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슬슬 어두워지네. 빨리 주차하고 퇴근해야지. 그래도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전조등은 안 켜도 되겠어. 으아!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이번 시간에는 보행자의 안전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하고 나면 보행 안전의 목적과 재해 실태, 보행자 주요 사고 및 재해별 예방 대책, 각종 상황별 기본 안전 수칙 및 보행 안전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보행자를 위한 선진 기술 및 전략적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보행 안전의 목적과 재해 원인. 보행 안전의 목적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통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OECD 국가별 교통사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명으로 OECD 회원국가 중 2위라고 들었습니다. 1위는 칠레, 3위는 멕시코 순이고 회원국 중 노르웨이는 사망자 수가 가장 낮은 나라였어요. 네,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34.9%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불명예스러운 2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과 그 내용은 심각한 수준이고 사고 감소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중시하는 환경으로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보행 중심 환경으로 교통계획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도시설계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보행자의 안전으로 떠오른 것이죠.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사망 원인은 무단횡단에 있는데요. 전체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면 보행 중 45.5%, 차도 통행 중 14.9%,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중 3.3%, 보도 통행 중 2.1% 순으로 나타났고요. 지역별로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전남 순이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요인을 분석해보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 요인이 있고요. 이외에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계 불량을 초래하는 주간, 야간 여부와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세요. 보행자 인도 통행 중 교통사고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5년간 1,391건 발생하여 1,944명 부상을 당하고 161명이 사망했는데요. 한 해 평균으로 보면 2,078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32명이 사망하고
2,188명이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이 사고와 사망 비율에서 최대였습니다. 승용차에 의한 사고가 높은가요? 전체 사고의 65.2%, 사망자의 46.2%가 승용차에 의해 발생할 만큼 승용차에 의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고요.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순으로 수도권에서 약 50% 정도 발생했으며 사고 다발 지역 중 80%는 서울이었습니다. 인도 횡단 차량 출입시설과 보행자 교통사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주차장, 주유소 등의 입구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턱을 낮춰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는데 차량 진출입로를 따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 미설치된 경우에 건축 후퇴 공간 등에 주차하기 위해 인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건축 후퇴 공간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주차를 하게 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30개 장소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0개 장소에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이 중 5개 장소는 볼라드를 한쪽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지점이 부적절하여 차량이 진출입로 주변에 인도 위로 진입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맞아요. 주차장 주변 인도에 볼라드가 설치되지 않아 인도로 차가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보행자 주요 사고 및 재해별 예방 대책. 보행자 무단 횡단 사고에 대한 과거 5년간의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로 횡단 사망자의 33%인 500여 명이 사망했으며 무단 횡단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10.1%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도로 횡단 사고의 치사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연간 400여 명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 중 사망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단일로에서의 무단 횡단 보행 사망자가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35%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횡단이나 차량 사이에 무분별한 보행을 금지하고요. 보행자 신호 위반 금지 등 보행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고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횡단보도 신호를 준수해야겠어요. 횡단보도를 걸어갈 때 안전수칙을 알려드리죠. 녹색 신호로 바뀐 후 바로 건너지 않고 좌우를 살핀 후 건너야 하고요. 횡단 중 접근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건너고 뛰지 않습니다. 또 전멸 신호일 경우에는 건너지 않아야 하며 만약 이미 진입했다면 빨리 건너가거나 되돌아가야 합니다.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 가림 보행자 사고는 어떠한가요? 차량 교통사고 및 보행자 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신호 횡단보도에서 전체 횡단보도 사망자는 75%인데요. 특히 전체 신호 횡단보도 사망자는 오전 3시에서 5시간대에 17.4%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으로는 SUV 차량이 시야가림 사고 유발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SUV 차량은 높은 전고로 모든 연령의 보행자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사고 원인은 무엇이죠? 운전자 신호 위반이 40%로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 신호 위반이 30%, 운전자 양보 미흡이 30%입니다.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에서의 시야 가림도 매우 위험한데요.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보행자가 사고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도로교통법 제10조 4항에 따라 모든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이 금지되어 있으니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야가림 보행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야가림 사고 위험 지점을 레드존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 후진 중 보행자 사고 재해에 대해 알려주세요. 후진 차량에 의한 보행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 280명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5년간 1,391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1,105명의 사상자 중
매년 연평균 후진 중 56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운전자는 차량 후반에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후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보행자는 차량에 주차해 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후방으로 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저도 차량 뒤를 지나가다가 후진하는 차에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은 차량 종류별 후방 사각지대 범위 측정 결과예요. 실험 조건은 피실험자를 5명으로 하고, 실험 차량은 승용차와 RV 1톤, 2.5톤, 3.5톤, 4.5톤, 5톤으로 7대로 측정하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룸미러를 통해 만 1세 영하 평균 신장과 같은 높이 75cm, 라바콘이 최초로 보이는 지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1톤 차량을 제외하고 평균 6.5m 이상이 후방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 뒤를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할 때는 사각지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동해야겠어요. 교수님, 그럼 자동차에도 후방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사고가 많이 줄겠네요. 맞아요. 후진 사고의 예방 및 방지 대책으로는 차량 후방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초음파 센서를 통해 차량 후진 시 후방의 사람 및 장애물과의 거리를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후방 경보기와 차량 후진 시 내비게이션 화면에 후방의 상황을 보여주는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출입하는 화물차나 지게차 등에도 후방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출입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보차 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폭 9m 미만 보차 혼용도로에서 사망자는 한 해 평균 600여 명이 발생하였고, 고령자 보행 사망자가 매년 250여 명 정도 됩니다. 보차 혼용도로에서 고령자 보행 사망자 매년 250여 명이나 된다고요? 네, 보차 혼용도로 사망자 791명 가운데 고령자가 41.6%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행 속도가 느리거나 사고 위험 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취약계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차 혼용도로 사고재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운전자 과속 및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 통행 방해가 주 원인인데요. 보차 혼용도로 12개소 실태 조사 결과 차량 평균 속도는 19km/h이고 최고 속도는 35km/h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로폭이 클수록 차량 평균 속도와 최고 속도가 높았는데, 연구 논문에 의하면 차량 속도 20km/h 초과 시 사망률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험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보행교통사고 영상 2,000건을 분석한 결과도 있다고요? 운전자 부주의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72.2%의 비율을 차지하고, 불법 주정차 통행방해 사고도 전체 사고의 56.7%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 통행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41.2%를 차지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차 혼용도로 사고 예방 및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차 혼용도로로 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차 혼용도로 진입 전 차량 유무를 확인해서 차량이 없는 경우 보행하거나 차량의 접근이 가장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장 내에서도 보차 혼용도로가 있다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놓거나 차량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시설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 칼라 포장 등을 설치하고요. 제한속도 노면 표시를 확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각종 상황별 기본 안전수칙 및 보행안전. 각종 상황별 기본 안전수칙 및 보행안전으로 먼저 보행자가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도로 횡단 방법이 있습니다. 길을 건널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멈추어 좌우를 살핀 뒤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요.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이 지나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고,
녹색 신호가 깜빡이는 도중에는 도로 횡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무단횡단은 금지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한 도로 보행 방법인데요. 사람은 보도로, 차는 차도로 이동하는 것이 기본이죠.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도로는 길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및 놀이기구는 운동장 등 안전한 곳에서만 사용해야 하고요. 좁은 길, 골목길 등에서 나올 때는 일단 멈추고 주위를 확인한 후에 이동합니다. 셋째, 기상 악화 시에 안전한 보행 방법으로는 비가 오면 앞이 보이도록 우산 바로 써서 전방 시야를 확보해야 하고요. 혹한이나 폭설 시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는 운전자 눈에 띄는 밝은 색상의 옷을 착용합니다. 또 안전수칙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행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선이 집중되지 못하고 산만해져서 사고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승하차할 때에는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와의 충돌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섯째, 전기감전 위험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도로 주변 전봇대나 가로등은 전류가 24시간 흐르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만지거나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요.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부는 날이면 전봇대나 가로등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일곱째, 도로에 있는 맨홀 덮개를 최대한 피해 보행해야 합니다. 한눈을 팔면서 길을 걷다가는 맨홀 덮개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열려있는 맨홀에 빠지는 추락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도로변 환풍구 위에 올라가거나 밟고 지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노후하거나 관리 소홀로 균열이 가 있거나 피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보행 안전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호 및 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죠. 규정에 따라 작업장 내에서 교통을 알리거나 경고를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도로 표지판은 공공도로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해야 하는데요. 도로 표시를 사용하여 차선, 도로 가장자리, 교차로의 우선순위, 정지선, 보행자 건널목 등을 표시하며 운전자에게 지시합니다. 다음으로 경고판을 사용하여 도로 전방의 위험 요소들을 알리고 교통 흐름 및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신호등, 속도 측정기 및 섬광 신호를 사용하고요. 도로 표시는 색깔별로 교통 흐름을 통제하거나 주차 표시에 사용되는데요. 사람들이 충분히 볼 시간을 갖고 위험에 도달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당한 지점에 설치합니다. 또한 모든 표지판은 쉽게 볼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하며 깨끗하게 잘 유지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통과 높이가 제한되어 있다면 경고 표지판 사용을 고려하고 어둠 속에서도 운전자들이 표지판을 보는 경우 반사식 표지판을 사용합니다. 이어서 조명을 통한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은 적절하고 충분한 조명을 갖춰야 합니다. 도로 작업 공간, 교차로, 보행자 통로 및 구역, 그리고 차량 또는 이동식 공장에 정기적인 움직임이 있는 곳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조명이 설치된 장소가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적재구역 가운데 위치된 조명은 큰 차량에 의해 가려질 수 있고 구역들 사이에 위치한 조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강한 조명 쪽으로 운전자가 후진해야 하는 구역에서는 조명이 운전자를 직접적 또는 백밀러를 통해 눈부시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조명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요. 어두운 창고에서 밝은 햇빛으로 움직이게 될 때에는 조명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도로 및 작업장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에는 장애물 및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은 제거되어야 하고요. 작업장도 청결히 유지하며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화물, 차량에서 떨어진 일체의 물건, 사용된 포장재 및 기타 헛디딤이나 걸려 넘어짐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것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치워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가능하면 다른 교통 및 보행자와는 떨어진 지정된 장소에서만 행하도록 하세요. 보행자 보호용 안전시설물과 장비 주변 안전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과 분리된
전용 통행 도로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차단벽을 설치하고 보행자와 차량 도로에 명확한 표시 및 경계석을 설치합니다. 차량 및 보행자별로 각기 다른 출입구를 마련할 때에는 각 문에 투시 판넬을 설치하고요. 건물 입구 및 출구, 모퉁이에는 차단기 또는 가이드레일을 설치합니다. 또한 보행자 및 차량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에는 교차 지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요. 보행자 도로가 주행 표면보다 높은 곳은 낮은 경계석을 설치합니다. 보행자를 안내하는 차단기, 레일이나 안내도로 같은 시설물도 필요하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또한 보행자와 자동 차량이 같이 사용하는 도로는 차량의 주의 유도를 위해 차량의 경광등, 경보장치를 부착해야 하고요. 차량에도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사람이 치였을 경우 부상의 위험을 완화하도록 해야 하죠. 그 외에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충분한 여유 거리를 확보하고 차량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보행자와는 떨어진 지정된 장소에서만 시행하고 전기 접근 구역 위쪽은 최소 높이를 유지하는 등 안전 예방을 잊지 마세요. 지게차 주행과 보행자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게차 운전자는 회사에서 정한 구내 속도를 준수해야 하고요. 비포장도로, 좁은 통로, 언덕길 등에서는 급출발이나 급제동 조작, 급선회 등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게차는 전방 시야가 나쁘므로 전후좌우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하며 적재 화물에 가려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시키며 후진으로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30cm 이상으로 들어올리거나 마스트를 수직이나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포크나 포크 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화물 아래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선회하는 경우에는 후륜이 바깥쪽으로 크게 회전하므로 사람이나 건물에 접촉 또는 충돌하지 않도록 천천히 선회합니다. 그리고 도로상을 주행할 때에는 포크의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는 등 보행자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차량과 도로의 일반적 원칙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도로는 사용허가를 받은 가장 큰 차량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히 넓어야 하고요. 차량의 높이도 고려해서 전선, 위험한 화학물질이 내재된 파이프 등 잠재적으로 위험한 장애물은 각종 포스트 또는 차단기 등을 사용하여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동 지점 간 가장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도록 설계해야 하고요. 장소, 교통 유형, 도로의 규모, 집안 등에 적합한 재질의 부재로 건설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도로의 표면은 단단하고 평평해야 하며 배수 시설도 잘 갖추도록 합니다. 가파른 경사면은 피하도록 하는데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절한 표지판을 세우고 앞이 보이지 않는 커브나 급커브를 피해야 합니다. 또 매끄러운 표면에 요철을 부착하거나 모래를 뿌리는 등 차량 및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실시하고 도로는 문 또는 보행자들이 사용하는 게이트 또는 연결된 보행자 도로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차량 도로를 두어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의 도로는 사람 및 차량에게 모두 적합해야 하며 차량 및 보행자가 도로를 같이 사용한다면 안전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장마철 보행자의 안전수칙은 무엇인가요? 4가지인데요. 첫째, 밝은색 옷을 입어서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도록 해야 하고요. 둘째, 보행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물이 고인 웅덩이는 전기가 흐르기 쉬운 곳이므로 우회 보행하며 천둥번개 시 전봇대나 전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횡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겨울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보행자 기본 안전수칙에도 있었지만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길을 걷는 동안에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는 겨울철에는 눈은 녹았지만 녹으면서 다시 얼어있는 부분이 있어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미끄러질 때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을 경우에는 크게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또 이렇게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주변 상황에 대해 듣고 보는 것에 무감각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장마철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눈비가 오는 날이나 야간에 보행자는 밝은 옷을 입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죠. 네, 눈, 비가 올 때 우산을 써야 할 경우에는 우산도 어두운 계열보다는 밝은 색이나 형광색을 챙기는 것이 좋고, 우산의 크기가 운전자의 시야에 쉽게 들어오는 큰 우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수칙의 기본이죠. 길을 건널 때에는 주의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겨울이라고 몸이 움츠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땅만 보며 걷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과 같이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측 보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측 보행을 하면 차량을 마주보게 되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변 보행 시 시야 방해하는 우산이나 모자 사용도 자제해야 하는데요. 이유는 주변 접근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은 눈이 오니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빙판길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이 오면 바로 치우는 것도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눈이 쌓여 빙판길이 만들어지면 낙상할 수 있으므로 적설 시 바로 치워 빙판길을 발생을 방지해야 하고요. 만일 빙판길이 생겼다면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투여해 제거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눈길 빙판에 미끄러질 경우는 손목으로 땅을 짚지 말고 과감히 넘어져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정차된 차량은 사각지대를 만들게 되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보행할 때 진입 차량을 유심히 살피고 좌우를 살피면서 보행 도로에 최대한 안전한 안쪽으로 붙어서 보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계단 이동 시 보행자 안전 수칙도 알려드리죠. 계단에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않기, 계단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기 등은 알고 계실 텐데요. 미리 어린이가 계단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은 난간을 잡고 한 칸씩 천천히 이동하게 해야 합니다. 또 계단에서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하고 슬리퍼, 하이힐 같이 잘 벗겨지거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등 바퀴 달린 제품은 추락, 낙상 사고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단 주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어린이 보행자가 알아두어야 할 안전수칙은 무엇인가요? 차량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통행하기, 밝은 색상의 옷 입기,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걸어가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걷지 않기, 공을 차면서 걷거나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 바퀴 달린 신발 등을 타지 않기, 차량 사이를 지나 건너지 않기, 차가 있는지 우선 멈추고 확인한 후 가기, 차도로 내려와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뒤쪽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기,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자동차 주의를 피하기, 정지한 차라도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기, 녹색불이 켜진 뒤 바로 뛰어가지 않기, 횡단보도를 건널 때 뛰어가지 않기, 도로에서 갑자기 멈추거나 되돌아오는 등 돌발 행동을 하지 않기,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므로 안심하고 건너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선진 기술 및 전략적 개선 대책.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선진 기술 관리적 개선 대책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주요 영향 요인으로는 인구 요인, 가로 환경 요인, 가로 구조 요인, 용도 지역 요인, 토지 이용 요인이 있습니다. 선진 기술 관리적 개선 대책 첫 번째는 차로 수나 차로 폭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차선 수가 많은 곳일수록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도로 시설물 설치 시 보행자의 편의나 예산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신중히 고려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중앙버스 전용 차선 정류장 주변이 보행자 안전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발생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제도 정착을 위한 대대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2015년 자동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4월 1일부로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 부과하는 범칙금이 2배로 인상되었는데요.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5번째는 교차로에 대한 보행자 안전교육과 함께 과속, 신호 위반, 무단횡단 등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병행해야 합니다. 네, 특히 사거리의 경우에는 차선의 연결성이 좋아 과속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 수준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6번째는 상업지역인 곳에 대한 보행자 안전 증진 정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 증진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잦은 동선 변경으로 인해 무단횡단을 하거나 음주 상태인 보행자가 차선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교통정원화 기법을 활용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물리적,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7번째는 도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 밀도와 토지 이용 혼합도에 대한 재고를 통해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모두 고려한 방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 이동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높은 밀도와 토지 이용 혼합을 추구한 경향이 있었는데 보행자 안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8번째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 환경에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하여 안전의식을 강조하고 보행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린이 안전구역이나 스쿨존은 다 왔을 텐데요. 옐로우 카펫 교통안전시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횡단보도 앞바닥과 대기 공간 벽면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명시성이 좋은데요. 네, 어린이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것입니다. 잘 보면 노란색 페인트 칠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 소재의 노면 표시제를 바닥과 벽면에 부착한 후 고무 망치를 두드려 완성되어 있는데요. 상단에는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램프를 부착하여 야간에 사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 사람을 보호하게 됩니다. 어린이들 사고의 44%가 교통사고이고 교통사고의 81%가 횡단보도 관련 사고임을 착안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음은 3D로 착시하게끔 하여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횡단보도입니다. 일명 공중에 뜬 횡단보도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기획된 디자인 콘셉트는 횡단보도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찾아볼 수 있게 하면서 창의적 교통안전 시설물이자 공공 디자인 시도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과속을 방지하고 보행자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데 효과 만점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광하는 횡단보도로 네덜란드에서는 교통사고의 많은 부분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것에 출발하여 라이티드 지브라 크로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된 가드레일도 디자인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움을 줍니다. 도로 색상과 동일한 그린 컬러 계통의 가드레일에서 풍경과 조화되면서도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자동차 디자인에서의 변화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유럽에서 시작된 보행자 보호법은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이 법규를 받아들임으로 좀 더 실현화되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하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보행자의 신체 부위 중 다리 아랫부분과 허벅지에 해당하는 부위와 그 다음 머리가 충돌하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자동차는 충돌 시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범퍼와 후드를 통해 인간의 부상과 사망 확률을 줄이는 디자인을 고민하게 되었죠. 우선 후드는 충격 흡수 구조를 가져가되 센서를 부착하여 충격이 감지될 경우 후드를 순간적으로 솟아오르게 작동시키는 시스템까지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범퍼를 디자인 시에는 무릎과 허벅지 부분이 먼저 충돌하여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같이 튀어나가기보다는 범퍼의 아래 스커트 부위가 더 돌출되게끔 디자인을 함으로써 인간의 다리 아랫부분이 충돌되어
후두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2차 충돌을 막고 더 큰 부상을 방지하는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금속보다 합성수지 재질을 소재로 활용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부상 위험을 줄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동차 디자인에 인간의 안전을 위한 그런 세심함이 숨어 있었군요. 보행자와 자동차의 상충을 감소시키고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성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로 자동차의 주행 경로에 직접 노출되는 보행자 감소 최소화 전략, 자동차와 보행자와의 시인성 증진 전략, 자동차의 속도 감소 전략,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주행 경로에 직접 노출되는 보행자 감소 최소화 전략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주행 경로 등에 보행자가 노출되면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직접적인 노출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자동차와 보행자와의 시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행자가 지작물,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가려져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행자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요. 보행 활성화도 보행사고를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 그런가요? 보행자가 많으면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계속 눈에 띄게 되고 운전자는 조심하여 서행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행운전을 할 경우에는 주변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고 돌발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속도가 보행자 사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인지하고 차량 속도 저감 기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충돌 속도가 45km/h 이상일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이 50% 이하이지만 30km/h 이하일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도로의 속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보행자에 대한 배려나 보호의지 등 교육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을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는 도로 위에서 자신의 위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높아 멀리서 자동차가 다가오면 자동차가 오기 전에 길을 건널 수 있다 또는 자동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겠지 등의 오판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범국민 문화 캠페인 전개하고 안전한 도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법규를 지켰을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를 위한 선진형 시설물 개선 안전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차로 부근 안전시설물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상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게 하는데요.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나 교차로 주변에 주정차 금지 노면 표지 설치한다거나 2단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고 최고 속도 제한을 검토하고요. 교차로 횡단보도 전 노면 요철 포장 및 교차로 접근로 전면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고 차량 정지선을 후방으로 이설합니다. 다음으로 횡단보도 부근 안전시설물은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보장받는 구역인데요. 횡단보도 주의표지, 지시표지, 예고 노면 표지를 설치하고요.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 설치로 시인성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추가 설치로 제한성을 인식한다거나 횡단보도 재도색으로 시인성 제고하며 차량 정지선을 후방으로 이설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이중 차량 정지선 제거하여 단순하게 하고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곳에 보행 동선과 도로 횡단보도를 단절시켜야 합니다. 단일로 단속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보행사고 발생 가능성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내리막 경사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통해 미끄러짐을 개선하고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 속도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또한 과속 교통단속 장비 설치로 통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행로 도로 개선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보도 설치로 차량과 분리 안정성을 확보하고요. 경계석 턱 낮춤 재정비로
걸림으로 인한 넘어짐 예방하도록 합니다.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은 시야가 가려진 보행자를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렵고 사전 대응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동식 차량과 인력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고 불법 주정차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 체계에서 단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부 마을 입구 부분에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거나 보도가 없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를 위한 안전대책으로는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와 고원식 교차로 설치가 요구되어지며 교차로 횡단보도 전 노면 요철 포장, 교차로 접근로 전면 미끄럼 방지 포장과 함께 지주형 공작물 하단에 반사지를 부착합니다. 또한 충격 흡수 시설과 도로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앞서 제시해드렸던 질문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본 사례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라? 이걸 안 옮겨놨네. 왜 지게차도 없는데 그냥 들고 가야겠네. 오늘은 이것만 나르고 퇴근해야겠다. 아직 다 안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것만 옮기고 밥 먹으러 가야지. 나는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좀 들어가 볼게. 고생했어. 내일 보자고. 그래,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일찍 들어가라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구나. 나 오늘 너무 힘들었군.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아, 그래. 다 끝났다고? 그럼 주차해놓고 나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슬슬 어두워지네. 빨리 주차하고 퇴근해야지. 그래도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전조등은 안 켜도 되겠어.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